뜨거운 토크 틱톡 뉴욕에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뉴욕 맨해튼의 한 카페 앞입니다. 바로 중국 토종 브랜드인 너킹커피, 중국명 루이싱 커피입니다. 이미 중국에선 매장 수나 매출로 보나 스타벅스를 앞질러서 중국 최대 커피 체인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루이싱이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그것도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끈다는 뉴욕에서 스타벅스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곳 매장은 스타벅스에서 불과 50m 떨어져 있는데요.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욕 한복판에서 중국과 미국의 커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와 루이싱 커피 두 곳을 모두 방문해보고 과연 루이싱 커피가 스타벅스의 안방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지난 6월 맨해튼 두 곳에 처음으로 매장을 내고 영업 중인데요. 각각 뉴욕 대학교 인근 그리니치 빌리지와 메디슨 스퀘어 파크 북쪽에 위치한 노매드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이곳은 노매드 지역입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유동 인구가 많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스 코코넛 라떼가 제일 주력 상품이라고 하니까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1.99달러로 마실 수 있다는 쿠폰도 있는데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까지 해서 총 2.17불을 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반입니다. 지켜보니까 젊은 층의 손님들이 확실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좌석이 한 3개 정도 마련이 돼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분 만에 제가 시킨 코코넛 아이스 라떼가 나왔습니다. 일반 라떼보다 조금 더 달달하고 고소한 뒷맛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뉴욕 맨해튼에서 2달러에 이 정도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이 젊은 소비자층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I got the latte with coconut milk. It's not too sweet. The price is great. It's a good cup of coffee. Let's see what happens. The coffee's good. Starbucks isn't that great anymore, so we'll see. 네, 여기 루이싱 커피가 있는데요.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대놓고 스타벅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왔는데 물론 픽업 전용 매장이긴 하지만 손님이 진짜 많이 없네요. 루이싱의 아이스 코코넛 라떼와 비슷한 메뉴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메뉴는 없고 기본 우유를 코코넛 우유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스 라떼를 코코넛으로 바꿔서 시켜봤는데 세금이 붙어서 지금 6.48달러. 가격이 루이싱 커피의 3배 이상이에요. 음료를 받아서 왔는데 인조이라고 글을 써줬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향은 좀 더 진하게 나는데 약간 맹물 맛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루이싱 커피가 좀 더 진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이 스타벅스, 오른쪽이 루이싱 커피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루이싱 커피가 월등하게 이겼고요. 사실 맛도 개인적 취향으로는 루이싱 커피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맹랑한 이 루이싱 커피의 도전에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도 또 당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루이싱 커피와 스타벅스가 서로 이기려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흥미로운 듯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입장에선 이미 중국 시장에서 밀린 상황이니 긴장할 만도 하죠.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어떻냐면요, 스타벅스가 중국 지분 매각을 할 거라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스타벅스 측에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인들이 스타벅스 대신 자국 브랜드를 찾으면서 이 스타벅스가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이 기본 우유를 두유나 오트밀로 바꾸는 비용을 무료로 해주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다던 스타벅스가 1999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여기에 이 커피를 시키지 않아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거나 또 중국이 차 문화가 발달한
기대한 만큼 차 메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스타벅스의 인기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건데요.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데다 모바일 주문으로 빠르게 픽업할 수 있는 경쟁 브랜드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커피 시장은 MZ들에게 인기 있는 더치브로스, 세븐브루 같은 신흥 강자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두 곳 모두 드라이브스루 전문 체인으로 저렴한 가격과 또 친근한 서비스, 다양한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한 듯합니다. 지난달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에서 모바일 주문 전용 매장 90여 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CEO는 픽업 전용 매장이 지나치게 거래 중심적이라면서 따뜻함과 인간적인 연결이 부족하다고 이 폐지 이유를 꼬집었습니다. 인간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의 뿌리를 되살리겠다는 거죠. 또 가격 경쟁, 속도 경쟁만으로는 스타벅스의 프리미어 이미지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팁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은 손꼽히는 브랜드 회복 전문가입니다. 피자헛과 타코벨을 거쳐서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를 시가총액 100조 원으로 키워낸 100조 원의 사나이라고도 불리죠. 과연 이번엔 스타벅스가 그의 손에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차를 물처럼 마시고 버블티와 밀크티가 인기가 많은 중국에서 이 커피 시장이 자리 잡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이 커피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오히려 중국의 커피 시장에 훈풍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인데요. 쓰라린 브라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브라질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브라질 커피가 관세율 50% 장벽에 막히거나 수출이 되더라도 값이 너무 높아져서 미국에서 브라질 커피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브라질의 커피 시장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우리가 본 루이신 커피도 2029년까지 24만 톤의 커피를 수입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단순한 공급망 확보를 넘어서 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은 단순한 스타벅스와 루이신 커피의 경쟁을 넘어서서 미중 간 커피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멜팅팟입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문을 열면요,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다양성에 열려 있고 또 젊은 소비자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경쟁도 치열해서 단순히 이색적인 체험으로만 인식된다면 뉴욕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사실 시장의 이치는 간단하죠.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패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루이신 커피가 미국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국 호사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커피처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